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여러분이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귓속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따금 이상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훑어보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마도 못 본 척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순간 욱해서 당장 상대에게 달려가 따져 물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여러분을 쳐다본 게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이상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대인 관계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세심하고 눈치 빠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예민한 나머지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를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받고 대인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무던하게 사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하던 나를 무던하게 만들어주는 비법 7가지 중 그 첫 번째, 자신에게 용기 심어주기입니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보통 수줍음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성적인 편인데 그들의 내성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알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나면 자신을 비난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주어서 나는 멋져,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긴장감이 훨씬 완화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험담입니다. 100%의 효과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저도 한때 예민한 성격이라서 사람을 사귀고 함께 어울리는 것에 항상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에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손에 식은땀은 기본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실수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지레 겁먹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대인 기피증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먹고 모임에 참석을 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이 반드시 나에게 향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별뜻 없이 한 말에도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해서 끝없이 상상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분노하며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대방은 나를 봐서가 아니라 눈에 뭔가 들어가거나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을 찌푸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지 모르니 쓸데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타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 아닐지 스스로 묻고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생각을 하고 자문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일일이 신경을 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 밤 잠자기 전 불을 다 꺼놓고 촛불을 하나 켜놓고 10분씩 명상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욱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공헌하는 자리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예전에 저는 상대방과 진솔한 감정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상대의 SNS를 확인하며 내가 보낸 카톡에 일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유튜브에서 카톡 친구 차단됐는지 확인하는 법 등을 검색해서 상대방이 나를 차단한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꺼리고 이 때문에 좋은 인연과 기회를 놓친다면 어떨까요? 주변에는 의외로 당신이 한 걸음 다가서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대신 한 걸음만 다가가서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가 상상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은 금방 여러분의 거짓된 마음을 눈치채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예민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한층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감추지 말고 함께 공유하십시오. 네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대인관계에 민감했던 시절에는 지적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깊숙하게 파고들곤 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지적을 했을 뿐인데 마음대로 인신공격이나 괴롭힘, 증오, 비웃음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는 비난으로 치부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지적받았더라도 이를 말 그대로의 의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판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한 조언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보여준 언행의 배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의가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의도까지 해석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뿌리채 뽑아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편해져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단점 찾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모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이 왜 나에게 그렇게 됐는지, 나에게 고칠 점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찾았다면 다음번에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고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겨두시면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수시로 떠올리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인간관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일, 자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시기하고 곤혹스러워할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상처받느라 필요한 삶 대신 인생 목표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MBTI라는 성격 유형을 파악해 본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본성이 내향적인데 영업이나 판매직을 한다면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면 그냥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피치 못하게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언행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입니다. 이 마음을 새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간다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민해서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비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끄고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나의 인생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늘 SNS에서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던 친구가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친 예민함은 관계를 망치는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마음을 쏟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나의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7가지를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적어놓고 각각의 미션을 딱 3분씩만 매일 해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다주는 부정적 감정을 덜어내고 한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아직 예민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시면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